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역사상 첫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여순 사건은 아직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역사길을 따라 걷는 다크투어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 만성리 용골입니다. 줄임표로 남겨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족들의 한. 추모객들은 위령비 뒤편에 새겨진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국가폭력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그 제주 4.3의 한 맥락과 이어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좀 더 많은 그 놀라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이 여순 사건의 역사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의 주둔지, 당시 무기고로 쓰였던 동굴은 어둡고 습한 공기까지 그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 다크투어는 여순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습니다. 이제 작가분들 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면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 유적지를 이렇게 팸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역사상 첫 계엄령인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크투어엔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거의 날마다. 근데 거의 대구 경북에서도 오고 서울 경기. 의외로 이쪽 지역보다 더 멀리 지역의 분들이 오시는데 여순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기념관, 유적지 등 역사 현장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기억의 공간에 대한 체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조그만 빌딩에 한 2평, 3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에서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질 않냐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좀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순 사건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시민들이 역사길을 걸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요즘 매실 수확이 한창인 광양에서는 농가들마다 일손 부족 때문에 고민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어렵게나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와 일손을 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빛깔로 연근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가들은 올해 이상 저온과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20%가량 부진한 것도 걱정이지만 요즘 다른 고민까지 겹쳤습니다. 매실은 적기 수확이 최대 관건인데 요즘 농촌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광양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80여 명에 불과해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구한다 해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시급도 10,000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여서 매실 출하가가 10kg에 38,000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 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12만 원이나 한 13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럼 한 3바구를 따야 되는데 3박스 이 가지고 인건비 줘야 되고 새거리 줘야 되고 정신 들여야 되고 이러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양시를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매실 수확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까지 각 부서별로 나누어 매실 수확 60대 농가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가가 고령화되고 또 일손은 너무 부족하고 해서 올해도 한 13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한 69농가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단체나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의 대표 특화 작물 매실. 올해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에 이어 수확기 인력 수급과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실 재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의 학생 수가 앞으로 15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구 추계에 따라 오는 2040년 전남의 학령 인구는 10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46.4%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전남교육청은 지속가능 전남 글로컬 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작은 학교 기준 재정립, 전남 학생 교육수당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열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오늘부터 오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름 기부 캠페인 우리 전남 희망 여름 착착착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소소한 일상생활 속 기부를 통해 이웃을 가족처럼 아끼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사랑의 열매 고유 캠페인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17억 원으로 폭염 등 전남 지역의 사회적 위험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섬의 가치와 특별함을 전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여수에는 송도라고 불리는 섬이 두 군데 있는데요. 공룡뼈 화석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됐지만 국익을 위해 매립돼 조만간 사라질 율촌 송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외곽 호안 조성공사가 한창인 광양만입니다. 호안이 만들어지는 곳 중간에 오밀조밀 섬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섬이 송도. 여수 율촌에서 도선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돼 생수를 사 먹는 열악한 섬이지만 이래봬도 7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일대에서 공룡뼈 화석이 대거 발견돼 주목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송도와 대륵도, 소륵도에서 공룡뼈 60개를 찾은 겁니다. 공룡의 골격뼈가 무더기로 발견된 건 처음으로 여수 낭도에 발자국을 남긴 공룡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화석산지로 평가받습니다. 섬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 국가유산청에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저희 마을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산단과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송도 일대는 고기 산란장과 수산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멸치와 바지락, 석화 등 1,800여 종의 어패류가 살았습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칼레 해수욕장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과거 육지에서 관광객이 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섬 일대에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로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모래로 섬 주변은 매립됩니다. 한평생을 산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씁쓸함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막막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게 지다 보면 옛날에 정들었던 그 이웃들이 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앞으로 2, 3년 후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섬이 될 송도. 국가유산청은 매립으로 화석산지를 보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화석 발굴 조사에 들어갔고 주민들은 작은 망향비라도 세워 고향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새 정부 출범마다 우리 지역 인사들의 입각 여부는 관심사입니다. 광주 전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지역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더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민주당 지도부 재편도 앞두고 있어 호남 역할에 이목이 쏠립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새 정부의 일꾼을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걸맞는 지역 인재 발탁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 호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대통령 역시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라고 했던 터라
국정운영 파트너로 우리 지역 인물이 기용될 거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게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야 우리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목받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북, 대미안보통인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국회 행안위원장이자 대선 조직본부장으로 활약한 신정원 의원 등 중진들의 중용론이 언급됩니다. 민영배, 박균택, 양부남, 정진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도맡았던 광주 국회의원들도 초선 1색이라는 한계에도 대선 전국을 거치며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도 입각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재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우리 진정한 호남인들이 이 정책이라든가 예산 쪽에 갈 수 있도록. 다만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원내 지도부 선거와 이르면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등 굵직한 중앙정치 이벤트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존재감이 읽히지 못하고 있는 건 숙제입니다. 호남 대망론 보고는커녕 안방에만 머무는 정치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서 이슈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 이것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의 구심점은 지역 정치인들의 과감한 정치 도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